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지난 시간에 연 2회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무려 막 40분, 50분 정말 죄송하게도 그렇게 긴 시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긴 영상이 지금 제 최근 채널에 가장 실적이 좋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듣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그래서 이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적당하게 한 20분에서 30분 내외로 할 거고요. 순수 분석하는 게,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숫자 뜨는 거, 인사하는 거는 상호 간의 인사는 끝났고, 뒤에 이제 기사 분석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질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라이브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좀 피드백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기존에는 제가 총선 당일 개표 출구조사 15분 직전에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실제 총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여대 야소, 특히 그 여당의 압승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한 거였고, 자, 그럼 이제 제 생각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틀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좀 볼 거고, 이 전문가들 의견 플러스 제가 플러스 알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각자 관심 있는 지역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검증할 건지를 좀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제가 가져온 기사는 집값 안정, 규제 기조 유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완화 가능성 해가지고 전문가 긴급 진단, 여당 압승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을 제가 좀 이제 뽑아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경제의 4월 16일 따끈따끈한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6일자에 이제 우리 그 전문가분들 여기 많이 알고 계시죠? 그치. 권대중 교수님, 김규정 위원님, 그리고 박원갑 위원님, 그리고 심교원 교수님, 그리고 이광수 위원님, 그리고 이상우 대표님, 그리고 함영진 랩장님. 네, 가지고 이제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나를 모르지. 난 알아.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아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모르는 것 뿐이잖아, 그죠? 물론 이제 뭐 이 중에 이제 이상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함영진 랩장님은 이제 제가 직방에 얘기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더 친근해요. 자, 그래서 요분들의 의견을 잠깐 이제 볼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서머리가 있어요. 서머리가. 자, 12.16 대책 종부세율 인상 이달 말 국회 통과 유력하다. 그래서 종부세는 지난 이제 12.16 대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현재 20대 국회죠. 20대 국회 그 임기 말이 이제 4월 말까지인데 맞나요? 4월 말 5월까지인가? 아무튼 그 임기 내에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뽑은 게 하나 종부세. 자, 그래서 종부세 보자. 종부세. 자,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가 이제 3기 신도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 빨라질 수도. 요거는 제가 엄청 강조 많이 했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반드시 세트로 가야 된다. 이제 요건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에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 장기화.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직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실직자가. 그래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게 이제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건데, 다주택자가 있고 실수요자 여기에 대해서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벌써 한 4-5개 나와버리잖아요, 벌써.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막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당정이 국정운영 주도권지고 종부세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됐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시장 전망,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 총선 후 규제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는 뭐가 더 이렇게 될 거냐. 우리는 좀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거냐. 투자 전략은 물론 이제 참고는 하시되 이렇게 퉁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엄밀히 말해서 수도권 안에 서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 하나 보셔야 되고 지방 보셔야 되고 크게 두 개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서울,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이제 경기도 너무 크니까 또 다 권역별로 나눠야 되고 생활권으로 나눠야 되고, 지방도 광역시급, 광역시 이하급 다 나눠야 되고, 엄청 이게 세분화하게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자. 시장 전망. 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문에서 쭈루룩 볼 거예요. 자, 시장 전망, 권대중 교수님 약보합. 제가 이제 편의상 호칭 생략할게요. 약보합, 김규정, 약보합, 박원갑, 약보합, 심교헌, 약세. 이게 약보합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보합인데 살짝 떨어지는 걸 말하고, 약세는 살짝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약보합. 지금까지 보니까 약보합이 맞네. 이상호 대표 급등. 역시 화이팅. 역시 화이팅. 약세. 좋았어. 그럼 제네시스는 약보합. 근데 이제 이것도 수도권하고 지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좀 약보합 내지 약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총선 후 규제는 어떻게 될 거냐? 현상 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도 많이 셌다. 여기서 어떻게 더 나가니? 약간 그런 거예요. 그쵸? 자,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일부 완화. 일부 완화. 이게 약간 궁금해지죠? 어떤 거 완화할까? 그리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들이 무조건 이제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를 보니까 현상 유지가 거의 100%네. 가깝네. 그쵸? 그리고 일부 약간 완화하는 거 있네. 이게 이제 뭔지 보면 되겠는데,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한 거. 그래서 별로 큰 영향은 없다, 시장에.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정책 우선순위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잘 봐야 돼요. 자, 3기 신도시 가속화 종부세 완화. 이때 종부세 완화는 전체가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자. 다주택자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완화, 특히 이제 요게 좀 갑자기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이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혼자 따로 떼보면 안 되고 이 3기 신도시하고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같이 엮여야 이제 파급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하게도 대출 규제 완화가 좀 들어갔어요. 누구지? 김규정 위원님이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찬성해요. 근데 무조건 다 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좀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풀어줘야 된다? 실수요자한테 무조건 좀 풀어줘야 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이게 3기 신도시죠. 광역 교통망 확충. 그렇죠. 요거 딱 세트로 봐야 돼요. 세트로. 누구지? 박원갑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심규현 교수님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될까 싶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가속화. 여기는 이상웅 미래에셋 이광수 위원님 이거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글쎄 될까? 나는 좀 약간 퀘스천인데.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죠.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 될 것 같다.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쪽 그 정책인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뭐냐면 2017년 8회 대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전에도 물론 규제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센 규제는 2017년 8회 대책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8회 대책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그 막 꼬고 해가지고 엄청 막 복잡하게 됐잖아요. 지금 세법이 엄청 누더기가 됐는데, 이거를 반대로 완화하는, 물론 언젠가는 완화가 될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 하든 다음 정권에서 하든 완화가 될 건데, 이 완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 완화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좀 공부 더 많이 할게요. 자, 투자 전략은 그냥 참고만 합시다. 다주택자 매도
급매 노래야. 요거는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해라. 일부. 그리고 여기 급매 노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는 위험하다.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매도. 그리고 매수. 누구야? 이상호 대표겠죠. 아까 급등이라고 했으니까. 매수 콜. 역시 좋아. 자, 투자 위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시겠죠? 전반적인 분위기 보니까, 좀 이게 아주 좀 조심스럽다. 라는 느낌을 저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상한액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도와 정책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자,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코로나 장기화로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보다는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좋겠죠. 내가 투자한 물건들이. 근데 아유 뭐 나만 잘 되면 어떡해요. 안 되지. 이 코로나가 장기화 돼가지고 회사가 안 좋아지고 정말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사람은 일부러 해고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 생활 다니면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전부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좀 제일 걱정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뭐가 나오냐면,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쵸? 자, 종부세는, 대세에는 지장 없다. 단 1주택자 일부 완화될 가능성 있음. 아주 조금.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 마미주 님도 이렇게 했는데, 빠숑님께서, 오늘 빠숑님 생일이라가지고 내가 통화했는데, 빠숑님께서 급등 지역도 있고 보합되는 지역도 당연히 있으니 평균은, 그렇죠. 진짜 평균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이렇게 시장 전망하면 어떻게 해? 이 시장이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나오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심.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나온다. 자,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읽어드릴 때 그냥 이게 어떻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뭐 다른 데서 설명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더 많이 말씀드리냐면은, 자, 만약에 1주택자 일부 완화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규제책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떨어뜨려도 여기 집값 너무 집값을 떨어뜨려도 안 되겠다라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1주택자 종부세를 만약에 줄여준다면은 이걸 가지고 세부담이 얼마나 느냐 안 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여유 아니면 겸손 그런 걸로 이게 약간 너무 내가 집값을 떨어뜨려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페이스라고 저는 판단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걸로 저는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제 말씀 이해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명진 랩장님은 정부가 작년 12.16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거고, 이제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네, 여당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작년에 내놓은 대책들이 이번 20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세부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봤으니까 패스. 어쨌든 많이 올라간다.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냐면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그냥 총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사람, 개인 명의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잘 봐요. 요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다.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 강남권과 용산 경기 성남 등지에 출마한 일부 여당 의원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제 제가 이 부동산 기사를 해석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 나와요. 신문 기사가 미안하지만 기자들이 좀 틀린다. 일부러 틀렸겠어요. 본인들도 좀 헷갈리니까 틀린 건데, 자, 보세요. 이때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겠다. 보통 고가주택 기준이 얼마예요? 9억이죠, 9억. 근데 그 9억을 12억으로 올리겠다죠? 그럼 이때 9억은 시세예요, 공시가격이에요?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세만 시가고 나머지는 다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도세가 시가고, 나머지는 다 공시가격이다. 자, 그래서 여기 서울, 강남, 용산, 경기 이쪽에 했던 여당 의원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겠다. 근데 이게 종부세하고 관련된 12억, 9억에서 12억이면은요, 이거는 공시가격이에요. 이때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 되겠다. 자, 보세요.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틀려요. 잘 봐요. 제가 이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자, 여기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오죠? 공시가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때 양도가만 시가고 나머지 다 공시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진 맞아. 여기까진 맞아. 그래서 내가 집이 1세대 1주택이고 단독명이면은 종부세를 9억까지, 공시가 9억까지는 안 해줘요. 세금 안 내게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뭐라고 됐어요? 요 12억까지 좀 올려주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틀렸어요. 자, 봐요.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9억 4,800이니까 상당수가 9억을 넘겼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요 앞에 매매 중위가격 9억 4,800은 시가고, 뒤에 있는 상당수 요거 9억 넘겼다는 거는 시가인데, 여기 보여요. 그래서 특별세라는 종부세 취지에 부합하려면 12억 또는 15억 이상 해야 된다. 이때는 공시가격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에이, 나는 모르겠고 양도가만 시가고 나머지 다 공시가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양도가만 시가고 나머지가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잘못 갖고 온 거죠. 공시가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에 좀 상향 조정을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하는데 왜 중위가격 얘를 가져와? 얘는 시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를 볼 때 좀 이렇게 매우 눈으로 좀 봐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 좀 약간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봐요, 우리는. 자, 박원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 이미 고강도의 수요 억제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 진행 중이고, 다만 지금도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이게 좀 약간 이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세게 규제책을 하면은 살짝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부든 이렇게 확 내려가는 거 싫어해요. 반대로 이렇게 살짝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완화책을 집어넣어 버리면 갑자기 확 올라버려. 그러면 어느 정부든 갑자기 또 확 오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슬슬슬슬슬슬슬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이 계속해서 집을 사고 내가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꼬박꼬박 잘 내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든 결국에는 너무 집값의 지나친 급등 그리고 급락 다 싫어한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야지 계속 빨대 꽂고 재산세를 매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총선후 규제가 약간 현상 유지, 아이고 미안해요. 현상 유지 또는 약간 일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게 좀 돼야지 너무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요거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종부세 1주택 요거 완화. 그래서 강남에 물론 강남 쪽은 이게 야당 쪽이 이게 승리를 했지만 강남 쪽에 나왔던 여당 후보들이 막 내걸었던 게 뭐냐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되게 많았어요. 프랑카드가.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은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 변하는 그 살짝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미묘하게 변화되는 걸 캐치를 채널 제네시스와 같이 하면 된다. 좋았어. 홍보 한번 했어.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 있나? 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낼 것.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잘 보면, 지금까지는 수요 억제책. 맞죠? 지금까지는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증가. 필요. 그쵸.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좋은데 사실 수요 억제를 왜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했냐면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라든가 다주택자를 못 사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단기에 효과적이라 그래요. 가장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급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제 되려면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근데 이제 탄력 받았잖아요. 180석 할 수 있다. 개원 빼고 다 한다. 그러면은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3기 신도시가 좀 빨리 진행되면 집값 안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해서 수요 억제책을 적당히 쓰면서 그 적당이란 뭐다? 집값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만 쓰면서 공급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3기 신도시가 엄청 빨리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요거 이제 진행 정도로. 요거를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봤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한 말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말한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본 약간 당위성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좀 풀어질까 싶어요. 좀 약간 회의적이다. 왜냐면 얘들이 이제 가격 상승하는 그 요인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빵빵 규제가 풀어지면서 쫙 올라가 버리면은 밑에 또 다른 애들 쫓아와요. 그럼 정부가 뭐야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상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최근 지자체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 뭐 틀리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기준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추진이 이제 진행될 건데 이게 또 타격을 받으면 수도권 지역의 자산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교통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일자리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로 데려가 주지 못하는 교통망은 의미가 없어요. 방금 되게 내가 말하는 것도 너무 멋있었는데?
잠깐만, 어딨어. 교통망. 하나 적자. 교통망.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교통망은 의미가 없다. 바이 제네시스.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제가 원래 약간 방송 스타일이 이러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좋았어. 그래서 일자로 연결되지 않은 교통망은 의미가 없다. 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은 교통망이 우리 집 앞에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지 마. 제발. 사지 마. 멋있는 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똑띠 아줌마님 질문. 3기 신도시보다 서울 중심부에서 멀리 있는 구축을 들고 온 다주택자는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거이기 때문에 요 단락은 패스하고요. 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총선 후에도 주택시장 약세는 이어질 전망인데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거 재수없는 이야기인데요. 안 그러길 바라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가 뭐 20명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약간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그 총선 하기 전에도 몇몇 언론에서 일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보통 일 검사 수가 2만 명 정도거든요.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선거 전에 일 확진자 그 검사 수가 4,00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나요? 봤더니 뭐 일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게 확진자 나오면 자기들 그게 안 되니까 검사를 아예 안 했대요. 꺼려하고. 뭐 근데 그거를 뭐 일부러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게 이제 선거 일정하고 겹쳐서 뭐 일부 뭐 어떤 야당 쪽에서는 공개하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 2만 검사하다가 지금 4,000으로 줄었어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20명, 30명이란 말이죠, 확진자가.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답답해요. 나가고 싶고. 그런데 다 여러분들처럼 막 다 참고 있어요, 지금. 자가격리 스스로, 자가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가격 쌀 때 지금 마스크 조금씩 사두고 있어요. 사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마스크 사고 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지난번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관리 잘 해서 근데 좀 쌀 때 어차피 사두고 어차피 내년에 또 황사 나오면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무튼 이 녀석이 되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 뭐 폭풍 전야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약간 심심치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음모론인데 좀 뭔가 이게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좀 숨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 미안해요. 이런 음모론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뭐 박원관 위원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와 같은 이런 게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경기가 반등한다는 신호가 감지될 때까지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나는 괜찮아 고 할게 그러신 분들은 절대 가격만 보고 실수요자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특히 투자는 조금 수도권은 특히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나 실거주자인데 투자자인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다가 찍고 올라가는 이게 내렸다가 반등 찍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확인하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꼭 여기 최저점 여기서 잡으래요. 여기서 잡으래요. 못 잡어. 이거 누가 잡어? 약간 올라갔을 때. 여기 했다가 약간 올라갈 때. 요때 잡아요. 요때.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권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팔지 출고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자, 다주택자 출고 전략.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한 1시간은 떠들 수 있겠다. 어떻게 출고 전략 짜야 되는지. 그때 세금 어떻게 줄일 건지.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지방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1년 이상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실수요자 분들도 1년 기다리는데 그냥 비슷하거나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절대 최저점 잡으려 하지 말 것. 불안하다면 반등 된 거 보고 매수할 것. 그래서 평소에 가격 모니터링 필요. 그래서 향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출구 전략, 가격 모니터링 방법,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쵸? 요거 각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요 기사는 요 정도로 좀 해보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보세요. 조선일보인데, 자, 여당 압승에 공공기관 100여 곳 지방이전 급물살, 수만 명 이삿짐 싸나. 요거는 이제 제목 보시고 안에 이제 링크 드릴 테니까 내용 안에 보시면 뭐냐면은, 지방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자리가 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세종 그쪽 좀 집값 많이 오르고 있고, 대전은 지금 뭐 한 2, 3년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은 더 오르거나 뭔가 좀 이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고 수도권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들. 그래서 기타 지역에, 기타가 뭐냐면 수도권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다 알아요. 수도권대 지방 나눠서, 특히 지방 움직임, 투자자라면, 요거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좀 하시면은 좋고요. 공기업도 그렇나요?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주요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교통망도 받고, 아까 여기 종부세 요것도 좀 받고, 3기 신도시 이렇게 제가 중요한 거 좀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체크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게요. 3기 신도시로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을 검색을 하죠. 이렇게. 그럼 보통 이렇게 전체로 해놓고 여러분들 막 보시는 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뉴스를 보고 싶다면 여기 위에 뉴스를 보면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해가지고 본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 보면은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나는 최근에 나온 뉴스만 보고 싶잖아요. 총선이 지나고 나온 뉴스. 그럼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지난 1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만 쫙 나와요. 지난 1일. 총선 이후 지나서 오늘까지 볼까? 그럼 기간 설정을 해. 그래서 4월 15일, 종료일 17일, 실행. 그러면 요때 나온 요것만 쫙 나와요. 기사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키워드를 넣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언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할 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거 돼요.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우리 오늘도 시간이 많이 돼서, 그리고 중간에 좀 이렇게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요. 구글 알림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어. 매주 수목금 라이브 한 6시 정도로 이제 제가 좀 자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 제가 집에다 이제 거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걸 세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삘 꽂히면 수목금 말고 뭐 일요일 저녁이나 그럴 때 삘 꽂히면 밤 11시에 라방 할게요. 밤 11시에. 우리 애가 그때 그 전에 재우고. 아시겠죠? 예,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